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545-8272, 02-545-8272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 98%가 모르는 배액배상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배액배상, 민법에 나와 있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도인의 계약 파기 이콜 매수인에 대한 배액배상 맞습니까? 우리 민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이상한데요? 제가 그런 내용을 민법에서 봤는데요. 우선 판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 2007-24930 판결입니다.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인데요. 위 판례 논지를 좀 더 쉽게 설명해보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위약, 즉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 파기했다고 계약금 몰취하거나 매도인이 계약 파기했다고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데요? 좀 더 들어보시죠. 우선 배액배상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의 법적 의미는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플러스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의 예정액 청구 이꼴 계약금의 배액배상입니다. 원래 어떤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하면, 즉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 파기하면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은 어떤 소장일까요? 첫 번째로는 계약 해제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에 더하여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청구 소송 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이 두 소송, 즉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 종류와 청구하는 내용이 다른데,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소송은 약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이때 비로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실손해를 주장 입증하여 그 손해액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1점 원피고 간 계약의 체결, 2점 피고의 채무불이행, 3점 이항에 따른 인과관계와 원고의 손해발생과 그 범위를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의 손해발생과 범위 그리고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이러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주장, 나아가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을 하면 인과관계나 원고의 실제 손해 발생과 그 범위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을 면하고 대신에 1점 원피고 간 계약의 체결, 2점 피고의 채무불이행, 3점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주장 입증으로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서 그 예정한 금액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그런 특약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계약 파기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이미 교부한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하면 계약금의 더블, 즉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배액배상을 법에서 보았다고 착각하시는 이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과 더불어
공인중개사들이 작성한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법 제565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65조 해약금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배액배상 민법 제565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never, never. 1도 관련 없습니다. 제목도 565조는 해약금 아닙니까?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여 그 구속력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파트값이 막 오를 때는 15억에 계약했다가 매도인이 계약 파기하고 조금 있다가 20억에 팔아야지 할 수도 있겠죠. 이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즉 매도인이 만약 계약금 1억 5천을 받았는데 계약금 1억 5천에 배액인 3억 원을 제공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 나중에 중도금 잔금을 한 번에 공탁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이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기 때문에, 즉 완전하게 그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민법 제565조의 의미이고, 사람들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러면 반대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네가 계약 파기하면 내가 계약금 상당을 받을 수 있거나 뭐 네가 나한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뿐이고 법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반대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손배 예정액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작성하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특약이 거의 다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565조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을 짬뽕해서 특약이 없어도 법에 배액 배상하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왜 했냐? 그건 바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급한 마음에 계약금만 툭 입금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즉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파기했어요, 변호사님이 이를 어째요 사건들이 특약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내가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계약서에, 또 계약서가 없으면 구두이든 카톡이든 상호 합의한 내용 중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특약 없으면 배액배상도 없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